수급 주체에 따른 호재 분석.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급 주체라고 한다면 개인을 제외한 일단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은 수급 주체에 따른 호재 분석. 자, 외국인,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인이 사서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역시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 성공 사례를 보고 급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따라 사는 형태가 많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오면 꾸준히 사는 외국인의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란 이제 외국계 투자 은행, 뭐 연기금, 헤지펀드, 뭐 이거 통칭해서 그냥 외국인이라는 수급 주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또 나뉘어져 있죠. 우리나라처럼 뭐 펀드, 연기금, 뭐 헤지펀드 이렇듯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비슷한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은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 이 특징은 한번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꾸준히 매수를 합니다. 꾸준한 매수가 특징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주체는 영미계입니다. 영미계. 그러니까 이제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 뮤추얼 펀드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로 꼽힙니다. 참고로 일반 펀드가 이미 설립된 자산 운용사가 만들어서 운용하는 거라면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고객으로부터 모은 돈을 펀드 회사를 차리는 것.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펀드 회사를 차리는 것. 일반적인 펀드는 이미 설립된 자산 운용사가 만들어져서 그냥 운용한다. 자금 운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뮤추얼 펀드는 고객으로부터 모은 돈으로 펀드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자,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는 점은 뭐 일반 펀드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뮤추얼 펀드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 투자자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한국인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는 금융 자산을 통해 은퇴 자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은 돈을 하루에도 몇 번씩 넣었다 뺐다 하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우량주라는 종목, 우량주를 좀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약간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방식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외국인들은 꾸준한 매수, 한번 들어오면 꾸준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종목에 대한 덩치가 크다. 종목의 덩치가 크다. 자, 외국인의 한국 주식 보유액 같은 경우는 전체 시가총액의 30% 정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 투자자처럼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억 단위로 움직여요. 억 단위로, 몇 억씩 단위로 움직이죠. 주식 시장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총 셋을 우리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큰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자금에 대한 덩치, 그리고 이제 종목의 덩치를 키워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린 보고 있으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다. 자, 안 그래도 덩치 큰 자금이 들어오는데 심지어 주식을 꾸준하게 사들인다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특히 외인들은 코스피 200 지수 내 종목들을 통째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특징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번 팔 때도 꾸준히 팔아버립니다. 그냥 주식을 한 번 내던지면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주식을 조금씩 오랫동안 판매를 합니다. 매도를 해버려요. 자, 이럴 때 외국인 투자자는 일종의 추세를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추세를 가지고. 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자, 물론 외국인들은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보라는 건 사내 정보라기보다는 유료 정보를 뜻합니다. 예컨대
블룸버그사가 제공하는 정보 단말기, 각국의 각종 경제 지표 등을 뭐 시시각각 업데이트해 주는데 1년 이용 가격만 수천만 원이에요. 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려면 비싼 가격에 구독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정보를 회사 돈으로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우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료 정보는 비싼 만큼 가격대를 주고 내가 충분히 빠르게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유료 정보를 조금 더 많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분석할 자료가 많다라는 건데요. 무료 정보 중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외인들이 가지고 있느냐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간입니다. 외국인의 투자의 높은 승률, 그리고 기간에 대한 기간 투자자의 어떻게 보면 투입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기간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승률. 자, 이 기간 투자자도 꽤 높은 확률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HTS를 보게 되면 기간 투자자 안에 뭐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 또는 보험, 투신, 은행, 뭐 기타 법인, 기타 금융, 사모펀드 뭐 이런 다양한 주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모두 참고하면 개인 투자자인 나도 기관 투자자처럼 주식 고수가 될 수 있는 걸까?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까? 자, 외인들도 추세를 만들어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연기금, 우리나라 연기금. 이 연기금은 연금 그리고 이제 기금을 뜻하는데요. 국민연금, 우체국 보험기금, 사학연기금, 그리고 공무원 연금기금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거나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된 자금인 만큼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을 해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좀 추구하는 편이고 우량주를 주로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인의 성격과 좀 비슷하죠. 자, 미국과 중국 간 이제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주식이 완전 뭐 하락을 할 때, 패닉이 빠졌을 때 우량주가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해진다라고 하면 연기금은 어김없이 저점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자, 시장 관계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연금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는 전 세계 연금 기금 중에서 한 세 번째로 커요. 첫 번째가 이제 일본이고요. 두 번째가 노르웨이인데요. 일본은 이제 공적 연금 펀드라고 하고 노르웨이는 국부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자금의 덩치입니다. 자, 이렇게 덩치 큰 국민연금이 종목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수급상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올라오는 국민연금의 지분 관련 공시를 사람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또 주식시장이 약간 좀 저렴한 뭔가 좀 패닉 상태, 하락세가 나올 때 연기금은 어떻게 보면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죠. 자,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주식을 팔고 떠날 때 대형주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저렴한 대형주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지수가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다? 연기금입니다. 자, 연기금의 역할이 없고요. 자, 그리고 투신, 그리고 은행, 그리고 보험사, 이렇게 세 가지 또 나눠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투신은 투자 신탁이죠. 그리고 이제 은행, 보험 역시 약간은 비교적인 장기 투자의 성향이 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산운용사처럼 투신은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서 기관이 운용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제 가입한 펀드를 굴릴 때 나오는 주체가 바로 이 투신입니다. 자, 은행과 보험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과 보험사인데요. 자, 은행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신탁을 대신 관리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역시 열심히 돈을 굴리기도 합니다. 자, 고객이 낸 보험료의 일부는 회사에 쌓아두고 나머지 돈으로 부동산 투자 또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요. 특히 보험사의 경우는 과거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판매한 것이 많을수록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판매한 것이 많을수록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내야만 역마진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업종의 특성상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리고 비교적 장기 투자를 지향하기도 합니다. 자, 다만 투신이나 은행의 경우 고객이 펀드나 신탁을 해지하면 팔아야 하는 수요가 생겨요. 그래서 약간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근데 이들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거래 패턴을 유심히 지켜보는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투신의 경우, 그리고 보험사의 경우, 은행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고객이 가입한 펀드 또는 신탁을 해지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수요가 생긴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도 살짝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체의 성향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사모펀드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쪽인데요. 이 금융투자는 주로 증권사로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를 중개 또는 자신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금융투자는 대개 투자 시야가 짧아요. 그래서 단기적이다. 돈을 맡긴 사람들이 시시각각 수익률을 평가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자, 이 긴 호흡,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실도 감내를 해야 하는데, 맞죠? 힘들죠. 또한 금융 투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현물 그리고 이제 선물 이제 가격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익 거래는 어떠한 추세를 갖고 있다고 이제 보기 어렵죠. 그리고 일별로 따지면 매매 동향이 급변할 때도 많습니다. 자, 따라서 이 금융 투자의 수급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바라봐야 되겠죠.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런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짙어요. 자,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게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로 제한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된 펀드를 굴리는 주체인데요. 자, 비공개이다 보니까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냥 수급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롱숏이라고 하죠. 만일 A 종목을 샀는데 B 종목을 공매도하는 그런 형태, 롱숏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수급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이 밖에 뭐 기타 법인, 주식을 운용하는 일반 회사, 그리고 기타 금융, 주식을 굴리는 저축은행 등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수급 주체에 따른 호재, 외인들은 좀 무거운 종목들을 본다. 우량한, 왜 외인의 투자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또는 꾸준한 매도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덩치도 크고 종목도 우량주 위주로 많이 본다. 그리고 우리 기관은 연기금이 있다. 연기금이 약간 외인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자금도 제일 크고 그리고 약간 장기적인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는 건데요. 이 추세적인 부분은 외인과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수급의 현황을 보시면서 추세를 잡아보시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인 성향을 또 띠고 있는 투신, 보험사,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점, 단점이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단점, 고객이 펀드나 신탁을 해지하면 팔아서 하는 수요, 팔아야만 하는 수요, 그 물량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단기적인 성향도 보이지만 전체의 성향 자체는 장기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 또는 사모펀드는 굉장히 단기적인 흐름으로 수급에 대한 의미를 찾기 힘들다. 단기적인 흐름, 그 추세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수급에 의해서 다양한 매매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패턴을 찾기도 조금 힘든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 주체에 따른 호재 분석, 어떤 주체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